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네, 안녕하세요. 김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특히나 유가 상승 때문에 장 보러 가기가 겁난다,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비닐대란 우려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오브제를 강화하고 민간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는 20여 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차량 끝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 운행을 쉬는 대신에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저도 주로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주차장에서 차량 오부제 안내판을 자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차량 오부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네모세모의 정보 여왕인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법, 바로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경제 운전, 일명 에코 드라이브입니다. 오, 에코 드라이브 이름부터 예쁜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부터 메모 시작하세요. 네, 기름값을 아끼는 운전 꿀팁 첫 번째는요, 과속하지 않는 건데요. 네, 급하게 엑셀을 밟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출발 5초 후 시속 20km에 도달하는 정도가 적당하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에서 80km, 고속도로에서는 90에서 100km가 연비 효율이 가장 높은 경제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름값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는 운전 꿀팁 두 번째는요. 공회전을 줄이고 트렁크는 가볍게, 분기별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만 해도 연비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공회전을 좀 해야 좋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사실 최근에 나온 차량은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연료 보호가 되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10초, 그리고 겨울에는 30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완전 꿀팁인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주유할 때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네, 휘발유는 기온이 낮을수록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주유를 하면 같은 값이라도 더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을 비교해 보면요, 2리터에서 1리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침과 밤에 기름값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면 은민 씨가 알려준 꿀팁들 꼭 기억해뒀다가 실천해야겠어요. 네, 운전대를 잡는 습관만 바꿔도 연료값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모두들 에코드라이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름값뿐만 아니라 식비나 생필품비 이렇게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물가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맛도 좋고 양도 푸지만 무한 리필 맛집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요. 이 부산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무한 리필 맛집은요. 그냥 다 같은 무한 리필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조개구이부터 홍게 그리고 닭 특수 부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취향 따라 골라 즐기는 색다른 무한 리필의 세계,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가 속에 외식비가 부담된다면 주목! 푸짐하게 먹으면서 가성비까지 챙기는 부산 무한리필 맛집을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와 낭만이 어우러진 미항의 도시 부산. 늘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으니 바로 먹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은
바다를 품은 한상과 탁 트인 전망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곳인데요. 네, 저희는 부산 광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개구이 전문점이고요. 저희 매장 대표 메뉴는 무한리필, 가리비타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조개와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양의 조개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개구이가 무한 리필이라니 이건 놓칠 수 없겠죠? 백합조개, 가리비까지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는 기본. 눈호강까지 챙겼는데요. 일단 뷰가 너무 좋고 조개가 되게 싱싱하고 종류도 되게 많아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다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다양해서 안 물리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창 먹다 보면 눈길을 끄는 문구 하나. 이곳은 조개 특성상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오는 대신 주문하면 직원이 가져다주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자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선 손이 더 가더라도 무한 리필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성비라고 따질 수 있고 손님들께서 가성비 있게 맛있는 조개를 좀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한리필을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조개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가성비 있게.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에 좀 오래 식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무한리필? 조개 무한리필 괜찮을까? 했는데 막상 와서 보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고 좋은 추억을 남겨드린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양이 푸짐하면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에선 인근 산지에서 공수한 조개를 해수에 담가 해감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밖에 여기 보면 수족관도 있고 다 신선한 거 확인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구울 때 뻐끔뻐끔 입 벌리는 거 보이거든요. 그게 와 신선하구나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는 조개도 다양하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키조개, 가리비 같은 메인 메뉴는 물론 해물라면, 전복구이, 치즈구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까지 더해져 맛도 좋고 구성도 알찹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의 만족감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친구들 따라서 처음 왔는데 이게 조개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처음 먹어봤던 이런 음식들도 너무 많고 일단 직원분들 서비스도 엄청 좋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광안리 일단 뷰도 엄청 좋고 해서 제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살짝 놀고 저녁에 배고프다 할 때 들어와서 먹기 너무 좋은데 조개 굽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구울 줄 몰라도 와가지고 설명 듣고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무한리필이어가지고 물론 이게 조개가 완전 싸다까지는 아니지만 무한리필인 걸 생각해보면 이 돈에 이 양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광안리에서 놀고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산 무한리필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데요. 이번에 만나볼 음식은 바로 임금님도 탐낼 법한 귀한 바다의 맛입니다. 제철 해산물이랑 이제 홍게랑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는 그런 해산물 전문점입니다. 흔히 붉은 대게로 불리는 홍게는 동해 깊은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식사 때가 되면 손님들이 몰려드는 만큼 홍게 준비도 분주하게 이어지는데요. 저희는 오시는 손님만큼 게를 잡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끊김없이 오기 때문에 거의 한 명이 계속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한 통에는 한 50마리 정도 들어가고요. 요 한 통 다 찌는 건 한 17분 정도 걸립니다. 홍게 맛의 생명은 바로 타이밍. 갓 쪄낸 홍게를 끊임없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역시 이곳만의 정성인데요.
저희는 미리미리 쪄 있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문 들어온 즉시 바로 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찌고 있어요. 홍게 선별에도 남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 수율은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선별해서 가져오는 편이라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좀 제품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드셔보시면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선해서 고른 재료에 세심한 정성까지 더했으니 한번 손이 가면 멈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무한 리필이니 기분 좋게 속도가 붙습니다. 싱싱하고 엄청 좋아요. 저 입장에서는 홍게 처음이거든요. 안 먹어봤어요, 제주도에서. 아니, 개수는 안 세봤지만은 먹는 게 바빠가지고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재밌고. 와보니까 진짜 대박이네요. 우리 제주도에는 이렇게 무한리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홍게도 잘 없고요. 근데 보니까 홍게가 되게 싱싱해요, 이게. 너무 맛있고요. 이게 무한리필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엄청 많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부를 때까지. 리필도 아낌없이 통 크게. 이렇게 푸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건 믿고 거래하는 산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구룡포 이제 계약돼 있는 배들이 한 3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바로 직송으로 바로 갖고 옵니다. 뭐 남습니다. 이 집 무한리필의 매력은 홍게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철 해산물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굴철이라서 굴이랑 가리비가 나오는데 굴 시즌이 아닐 때는 저희가 새우 아니면 골뱅이 뭐 그때 맞는 제철 해산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맛을 담은 해산물까지 더해지니 만족감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 가격 대비 너무 싱싱하고 양도 엄청 커지고 또 이 싱싱한 굴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섞어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싱싱한 거를. 그리고 얼굴만 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매력이에요. 석화, 가리비, 홍게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그래서일까요? 무한리필이라 식사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기꺼이 기다리게 되는 곳입니다. 찌개 맛있어요. 한입 한입 무한 행복을 안겨주는 이곳. 후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더욱 야무진 가성비 맛집입니다. 부산 무한리필의 세계. 그 마지막 코스는 분위기 좋은 감성 맛집인데요. 이곳에서 맛볼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는 닭 특수 부위, 숯불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무한리필 전문점입니다. 신우님의 변신은 무죄. 이곳에선 익숙한 닭고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소 쉽게 맛보기 힘든 특수 부위를 구이로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농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당일 배송받는 닭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이 많이 신선하기 때문에 맛은 정말 신선한 맛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 공수에 손질을 마친 특수 부위는 숯불의 초벌에 손님 상에 오르는데요. 화로가 제공되기 때문에 식지 않게 데워가며 다양한 부위를 차례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 특수 부위입니다. 특수 부위인데 목살인데 목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정말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게 일일이 다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살, 목살, 안심살, 그리고 염통, 근이, 연골 이렇게 총 6가지 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순물과 지방 제거를 한 뒤 이제 숯불로 바로 가져가서 고객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게 완벌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닭구이는 굽다 보면 은근히 손이 많이 가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선 직접 구워 나와 냄새별 걱정도 굽는 수고도 덜었습니다. 여기에 불향과 특수부위 특유의 식감까지 더해져 색다른 맛을 전하는데요. 닭고기 평소 잘 안 구워보다 보니까 보통 다 태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 익혀서 나와서 먹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식으면 또 데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먹기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닭고기와 다르게 뭐 식감도 좋고 특수부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특수 부위를 한자리에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건 닭 특수 부위 무한 리필만의 장점인데요. 취향 따라 골라 먹는 4가지 소스까지 더해져 질릴 틈 없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한 리필이라서요. 여러 가지 부위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목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게에서 손질이 어려워가지고 먹기가 힘든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 부위가 많다 보니까 먹으러 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바로 뷔페에 버금가는 무한 리필 셀프바입니다. 불고기, 치킨, 파스타, 떡볶이까지 메뉴만 20가지가 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젊은 고객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 접시로 끝내기엔 유혹이 만만치 않은데요. 먹고 싶은 걸 하나 둘 담다 보면 배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과 구성은 알차게 채운 부산 무한리필 맛집. 여러분도 이곳에서 푸짐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이 정도면 부산 가서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먹방 찍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양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부산의 맛집들은 맛은 물론이고 구성까지 알차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재료가 정말 싱싱해 보이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국내산 홍게를 보면서 이게 무한 리필이 된다고 싶었는데요. 사실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배가 고파져서 당장 부산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조개구이가 영상에서 나올 때 딱 그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밖에서 조개구이 시키면 조금 가격이 부담될 때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구이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조개구이도 물론이지만 저는 닭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특수 부위는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좋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요즘 감성에 딱 맞는 곳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부산에 가서 바다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배도 아주 그냥 든든하게 채워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부산 여행 가실 때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은민 씨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대에 은퇴하시고 나서 새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귀농귀촌을 이야기하시는 거면 사실 제 주변에도 많으시거든요.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구례로 정착을 해서 귀촌을 해서 새롭게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천하시는 게 일반적인 귀농, 귀촌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야말로 구례와 사랑에 푹 빠져서 구례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혹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처럼 미리 지도도 보고 정보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그 지역에 가셔서 직접 스토리도 듣고 역사를 들으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요?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여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인데요. 많은 해설사 분들 중에 오늘은 구례를 특별하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여행길에 만난 구례의 아름다움에 반해 과감하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제2의 삶을 시작한 분입니다. 구례의 매력을 전하는 임세웅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나봅니다. 구례의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임세웅 씨를 만나기 위해 천년고찰 화엄사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명소 가운데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임세웅 해설사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구례의 대표 명소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 네. 중에서 네. 특별히 임세웅 해설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네. 왜 선생님이신지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설사를 활동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또 지금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해설사님과 함께 구례를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그러면 오늘 화엄사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례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가장 추천한다는 화엄사.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첫 방문지로 꼽히는 건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되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엄사라는 절은 어떤 절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544년에 창건됐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 조사란 분이 화엄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 이제 저랑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건물들은 1636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 화엄사가 불타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들이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화엄사의 풍경을 처음 마주할 때는 여느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해설이 함께여서일까요? 화엄사가 한층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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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스님 만나신 김에 좀 스님이 소개해 주시는 화엄사의 매력은 네. 어떤 걸까요? 이미 화엄사는 뭐 보이는 풍경 자체가 너무 자태가 아름답고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저희 각항전 옆에 보이는 화엄매가 있죠. 이 화엄사가 자랑할 거리 중에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시는 이 지리산 속에서 140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절이 저희 화엄사입니다. 화엄사를 대표하는 매화나무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엄매. 화엄매가 네. 이렇게 심어졌던 이유가 정확히 있을까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각항전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각항전 건물을 지을 때 숙빈 최씨와 그의 아들인 영조임금이 도움을 줬다고 하거든요. 숙빈 최씨와 영조임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어딘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념 식수로 이 매화나무를 심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네. 천연기념물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해가 지나면서 나무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화엄사에는 이미 하얀색 매화인 들매화라는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두 그루를 하나로 묶어서 화엄매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화엄매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고 네. 그 아래에 홍매와 들매화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루 다 천연기념물이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곳인데요, 여기?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 달 남짓 피어나는 화엄매. 천년 고찰의 고즈넉함 속에서 봄의 기운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임세웅 해설사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 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해설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 구례 화엄사랑 좀 더 친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관광객들 중에서 해설사님의 기억에 오래 남았던 그런 분도 계신가요? 그 몇 년 전에 홍매화가 만개했을 때 제가
화엄사에서 홍매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여성분이 제 옆에 오시더니 자기가 3번째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꽃이 안 폈고, 2번째는 반 폈고, 오늘 오니까 만개를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에 다리가 안 좋으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셨던 분이 이 홍매화를 찍어서 올리고 그거에 반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스스로 막 신이 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홍매화가 그냥 이쁜 게 아니고 저 꽃을 한번 보러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활력이 됐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홍매화가 그냥 이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저에게도 이제 삶의 활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세용 해설사와의 화엄사 여정을 마무리하고 구례 읍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해설사님, 네. 저희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터미널에 있는 제 사무실로 가실 건데 제가 2020년부터 여행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요? 네, 여행사 사무실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설사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행사 대표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들에게 구례를 알리기 위해 1인 여행사를 창업했는데요. 근데 여기 터미널 아닌가요? 네, 터미널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 임세용 씨. 오히려 이 선택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행사 사무실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 하세요?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 글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투어가 있을 때 투어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여기서 미팅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마지방 같은 네, 그런 곳이네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를 쓰신다고 했는데 네. 그 블로그를 보고 여행을 많이 오시나요? 집이라는 사이트에도 상품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블로그를 보고 그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구례 분은 아니라고 알고 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례에 오셔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가족이 2009년 이전에 이제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한 곳이 구례 하동 그 섬진강길이었어요. 다시 2011년에 귀국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섬진강변에서 2년만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집사람을 설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섬진강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구례가 있었고 구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고 또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구례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요? 잘 모르는. 그래서 2013년도에 구례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그 교육생을 모집을 할 때 지원을 하게 돼서 해설사 자격을 따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택시 운전과 해설사를 이제 병행해서 쭉 이어오게 됐습니다. 블로그에 꾸준히 올린 구례 여행지 소개글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단체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취향에 맞춘 유연한 코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해설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대학교 전공도 물리학이고 남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문학 소녀 같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의 이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과를 갖게 됐고 억지로 이제 대학생을 했고 직장 생활도 그 뭐 IT 업종에 주로 생활하다가 구례 와서 그 중학교 때 뭐 꿈꿨던 아니면 이 마음속에 있던 그런 꿈을 이 구례에 와서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자체가 지금 한 편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 구례는 보금자리이면서도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의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가 구례 와서 이런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새로운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저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례에 와서 화엄사만 둘러보고 가기엔 아쉬운데요. 임세용 해설사가
봄철에 가장 추천하는 산수유 마을을 찾았습니다. 와, 이 노란색을 보니까 진짜 네. 봄이 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뭇가지에 노란 물감으로 붓으로 탁탁 한번 네. 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인 거예요? 네, 여기는 원자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산수유꽃 축제 주 행사장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축제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산수유를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 구례에서 산수유를 봐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산수유의 65% 정도가 구례에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산수유 하면 구례를 떠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곳은 이제 산수유 문화관도 있고 산수유 사랑공원도 있고 축제 주 행사가 주로 이곳에 열리기 때문에 산수유꽃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와 보셔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산수유 마을. 그 중에서도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방곡마을이라고 하는데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을이 이제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고, 계곡 양쪽으로 노랗게 산수유꽃이 펴서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은 해설사님으로 그리고 여행사 대표로서 이 산수유 마을을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어떤 거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산수유의 유래, 그리고 산수유 열매나 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산수유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둘러보니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의 그 꽃송이가 있는데 이 꽃송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거기 한번 벌어지면 이제 첫 번째 핀 거라고 하고 그 20개 정도의 꽃송이가 다시 한번 꽃이 탁 터지거든요. 그때를 이제 두 번째 핀다고 해서 산수유꽃은 두 번 피는 꽃이라고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두 번 와야겠네요. 한 번 폈을 때 그 진한 노랑 보고 네. 두 번 폈을 때쯤에 그 은은한 노랑의 만개한 모습을 또 보고 그리고 가을에 빨간 산수유 열매 맺혔을 때 또 한 번 오시고 그래서 세 번은 오셔야 됩니다. 해설사이자 여행사 대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세웅 씨. 구례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해설사 그리고 여행사 대표님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해마다 이제 뭐 새로운 계획을 짜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계절마다 꽃이 피면 꽃 소식도 전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아니지만 전해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은 제가 그동안 모았던 글들 모아서 책을 한번 내볼까 생각 중인데 그게 이제 올해 가장 큰 계획인 것 같아요. 연고 없는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깊은 애정으로 남았는데요. 그의 발걸음마다 피어난 이야기들이 구례를 더욱 빛내듯 앞으로의 걸음도 기대해 봅니다. 와, 세상에 구례 관광지를 설명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부족해서 1인 여행사의 블로그에 글도 쓰신다고요? 아,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바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구례 관광 홍보로 통하는데요. 사실 임세웅 씨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된 계기가 조금 남달라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세웅 씨가 구례로 귀촌해서 처음에는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그때 관광객분들이 그냥 택시 안에서 눈으로 관광지를 스쳐 지나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 신청을 해서 교육을 듣게 된 게 지금의 임세웅 씨를 만든 거죠. 요즘 같은 봄철에는 사실 구례 어디를 가도 예쁘잖아요. 그만큼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가장 바쁜 시기겠어요. 네, 지금이 그야말로 구례 축제 시기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구례는 섬진강변에 벚꽃이 활짝 피어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번 봄꽃 여행은 구례로 가셔서 그
섬진강 일대 벚꽃 구경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세웅 해설사님이 추천하는 명소가 또 있을까요? 네, 왠지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쭤봤거든요. 자, 몇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고택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쌍산제와 이맘때 산책하기 좋은 천개의 향나무 숲 등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두 곳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에 선정된 곳들이라고 해요. 굴에 방문하시면 이곳들도 꼭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매화에 산수유꽃에 벚꽃까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구례를 찾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거기에다 다양한 관광지까지 더해지면 이거야말로 봄 여행으로 딱이네요. 네, 이번 봄이 다 가기 전에 구례에 가셔서 꼭 봄꽃들 구경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민지 씨, 영월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최근에 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요즘에 영화 속 배경이 된 영월이 정말 핫하잖아요. 맞아요. 영화 보고 나서 진짜 저기가 있는 곳이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600년 전에 소년왕 단종이 그 눈물을 흘렸던 애달픈 유배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현장을 진짜 직접 가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배경이 된 그 장면들 직접 따라가 볼 텐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월의 진짜 이야기들을 꽉꽉 채워왔다고 하네요. 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자연마저 위로했던 소년왕의 고도,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뜨거운 의리까지 영월이 품은 시간을 따라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600년 전 소년 왕이 남긴 못다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월이 품은 시간을 따라 아주 특별한 산책을 떠나봅니다. 한반도 지형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이곳 영월에 지금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때문인데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강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과 함께 떠나는 단종의 시간 여행.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어린 왕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청령포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강물과 절벽으로 막혀 반드시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 좋은 요즘 세상에 여전히 백기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는 단종 임금님의 유배지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여기는 최소한의 개발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곳이 유배지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위치한 단종 어소. 사방이 물길로 꽉 막힌 이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고립무원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6대 단종 임금님의 유배지입니다. 1457년에 오셔가지고 약 2개월 이곳에 계셨거든요. 이곳은 배 타고 들어오면은 일단 소나무가 많습니다. 무려 700그루가 있습니다. 이 700그루가 일반 소나무가 아닌 우리 단종 임금님의 신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소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우리 임금님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나무의 호위를 받으며 숲길을 지나오면 섬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종 어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시대 공식 기록을 토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되살아난 공간인데요. 당시의 풍경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6대 단종 임금님이 유배 오셔가지고
거주하던 곳입니다. 1726년에 윤향래 부사가 부사로 부임해와 이곳에서 어소자리를 찾아보니 어소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영조 임금님에게 전하, 어소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영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30년 만에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긴 세월이 흘러 집은 허물어지고 풍경은 변했지만 이곳이 왕이 머물던 자리임을 묵묵히 증언해온 기록이 있는데요. 이 어비에는 단묘제본부 시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단종 임금님이 계시던 어소자리라는 걸 증명하는 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록보다 더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어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나무들. 그 중에서도 이 소나무의 모습이 정말 범상치 않죠? 25년 전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던 나무였는데 우리 단종 임금님이 형상이 있자 서서히 우리 단종 임금님을 향해서 배알 드리는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는 나무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는 담장이 없었으면 부러져서 고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침목을 해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정령송, 일명 어몽도송입니다. 정명송이 몸을 굽혀 예를 갖췄다면 이 나무는 단종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였는데요. 6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청년포의 산 증인, 관음송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 단종 임금님의 영혼이 깃든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나무의 색깔이 변했답니다. 중간에 가지가 있죠. 거기서부터 밑으로 새카맣게 변했었대요. 국가의 재난이 일어나면 이 나무의 색깔은 변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진화되자 원색을 가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17 소년 왕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의 시간. 이제 그 적막했던 빈자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으러 온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왔었는데 영화가 나와서 이곳이 정말 그렇게도 마음 아픈 곳이라 해서 다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숨가쁜 여정이 시작됩니다. 단종이 매일같이 올라 한양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던 곳, 그곳에 그리움을 층층이 쌓아 올린 돌탑이 있습니다. 단종 임금님께서 여기 어소에 계실 때 2개월 동안 매일같이 거의 올라오셔가지고 한양에 계신 정소나무를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돌 하나하나를 집어가지고 탑을 쌓아놓은 게 망향탑입니다. 그 자유를 여기에서 느끼신 것 같아요. 한양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래서 한양에 있는 정소나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움을 돌탑으로 쌓아 올린 뒤 단종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자리는 바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단종이 자신의 호인 노산군에서 이름을 따 직접 머물렀다는 노산대인데요. 올라오는 길에 있었던 그 금강송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그 뒤틀리고 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우리 단종께서 유배 오셨던 그때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고향을 바라보셨다고 하니까 그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씁쓸하고 착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름에는 한번 물놀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애달픈 통곡이 머문 곳을 뒤로 하고 이제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단종의 못다한 삶이 기록된 자리이자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유산, 장릉입니다. 단종 임금님이 승하하시자 그 시신을 어몽도 선생님이 수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에 이제 관을 치고 여기에 올라오실 때 그 당시에
초겨울이라서 눈이 살짝 왔습니다. 이곳에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루 있는 데까지 가서 쉬자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봤더니 노루는 없어지고 노루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시계를 내려놓고 잠깐 쉬었습니다.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게를 쳐보니 지게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종 임금님이 여기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곳에 모셨는데 그 당시에 눈이 왔다면 땅이 얼어 있겠죠. 근데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는 눈이 녹았기 때문에 땅이 파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신 능이 바로 이 능입니다. 어몽도의 뜨거웠던 용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월의 정신으로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1726년 이곳에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력각이 세워졌습니다. 이 어몽로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단종 임금님의 능이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몽로 선생님의 그 희생정신이 진짜 영월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워졌습니다. 앞에도 지워졌고 뒤에 부분도 많이 지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나도 어몽로 선생님처럼 충신이 되고파 해가지고 저 비를 만지다 보니까 많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터치라고 되어 있죠. 예,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왕의 이름을 되찾고 이곳에 당당히 기록되었는데요. 단종 비각은 온전한 예우를 되찾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이 비각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곳까지 배로 운송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무게는 약 7톤 정도 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소년왕의 안식을 지키는 숭고한 공간 정자각으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자, 올라가실 때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쪽으로? 예. 자, 여기에서 발을 모듬을 하시고 오른쪽 발만자 띄고 다시 모듬하고 다시 오른쪽 발 모듬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4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사 때 조상을 모실 때는 남자들은 2배를 하죠. 근데 여기는 4배를 드려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를 갖춘다면은 약식으로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손은 항상 왼손이 위로 갑니다. 이러고 이렇게 모시면 됩니다. 600년 전 소년왕이 홀로 감내했을 고독한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보는 시간. 이곳에서 잠들어 있던 역사는 이제 깊은 울림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냥 신기해요. 어떤 게 가장 신기했어요? 저기 뒤에 있는 데가 제일 신기했어요. 이 단종 임금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 그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곳은 영월 최고의 비경, 선돌입니다. 마치 거대한 칼로 바위를 슥 베어낸 듯한 압도적인 자태. 정말 장관이죠? 단종 임금님이 유배에 오셨을 때 이 밑으로 지나갔을 때 신선이 우뚝 서 있다 해서 선돌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선돌은 한 바위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 비와 이제 눈바람을 맞으면서 석회석은 원래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석회석이 있는 카르스트 지형이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을 견디며 비로소 피어난 소중한 가치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절경처럼 영월이 품은 왕의 이야기도 여전히 이곳에서 생생한 숨결로 흐르고 있는데요. 4월 24, 25, 26일 날 단종제를 하거든요. 그때는 영화 왕사남 그걸 그대로 재현한답니다.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영화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여기서 재현해 가지고 그때 단종제 때 한다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된 왕의 기억이 머무는 곳 영월로 떠나보세요. 네, 네모세모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가득 채워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